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찾아뵙는 팟캐스트 에피소드 7화 막을 올리겠습니다. 우와, 좋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4일, 어느덧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고도 4일이 흘렀는데요. 어떻게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무탈하게. 어,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인사가 조금 낯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12월 4일입니다. 어제가 바로 12월 3일이었죠. 시작부터 너무 무겁다랄까요? 진지하다랄까요? 저희 팟캐스트와 분위기가 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걸 얘기 안 하고 가는 건 또, 네, 더 모순적일 것 같아서 언급을 해보자면 뭐 대단한 거라고 그죠? 뭐 얘기할 수도 있죠. 어젯밤 새벽이 아니라 어젯밤 10시에 11시였나? 11시였던 것 같아요. 어젯밤 10시인가 11시쯤에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 11시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뭐, 제가 그래서,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은 어색한 것도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온 국민분들이 다들 저처럼 혹은 저보다 더 많이 걱정을 하시고 좀 두려움을 떨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현 시점에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잘 해결이 됐고요. 계엄령이 해제가 돼서 간밤에 좀 아주 크나큰 소동이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마저 진행을 해보면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찾아뵙게 됐네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희소식이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25분이 보셨더라고요. 지난 에피소드를. 제가 현재까지 한 3개월 됐나요? 4개월 됐나요? 나름 자주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해보자라는 마음에 2주 혹은 길면 한 달 정도의 다 텀을 두면서 이제 팟캐스트를 녹음해서 올리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지난 회차 에피소드 6화를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아우 너무 행복하네요. 정말로.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25분이 봐주셨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25분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게 더 맞겠네요. 뭐 어찌됐든 간에 항상 이제 제가 업로드를 하고 제가 스스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몇 번 봅니다. 뭐 잘 업로드가 됐는지 음질은 이상하지 않은지 그래서 한 조회수 2회 정도는 저거든요. 2회 정도가 전데 뭐 가끔 운이 좋으면 뭐 5회차나 4회차 같은 경우에는 뭐 3회 혹은 4회 이렇게 영상의 조회수가 기록이 되고 있던 반면 지난 회차 에피소드 6화가 기록적인 급등을 하면서 저희 유튜브 채널의 최고 인기 동영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우 너무 행복하네요 정말로 25분이 아니라 25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저에게 아주 크나큰 희망을 심어 주었답니다. 혹시 모르죠? 아 그렇습니다. 혹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응원 성원에 힘입어 이번 에피소드 7화가 굉장히 빨리 돌아왔다는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에피소드 6화에서도 이렇게 방금처럼 커피를 마시면서 진행을 좀 했는데요.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막 저희가 격식을 차리고 무슨 언론사의 라디오만처럼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좀 편하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제 팟캐스트의 이용 목적이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럴 때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데요. 그냥 틀어만 놔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뭔가를 요즘에 할 때 옆에서 누가 떠드는 느낌을 낸다거나 할까요? 혹은 뭔가 화이트 노이즈가 필요하다거나 할까요? 뭐 그런 느낌에서 되게 자극적이지 않은 영상을 많이 틀어놔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자극적이지 않은 영상이라는 것은 뭐 특히 편집 효과겠죠. 편집 효과라던가 뭐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자극적이면 그쪽으로 시선이 뺏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그냥 잔잔히 누군가 하나 떠드는
그런 느낌의 영상으로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청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도 마시면서 편하게 네, 그런 식으로 좀 영상이 사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7회차에서 제가 또 몇 가지 키워드를 들고 와서 여러분과 수다를 떨어볼 생각인데요. 우선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당시에 뭘 하고 계셨나요? 저는 말입니다. 영상을 편집하려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충격적인 일이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소스들을, 그러니까 영상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친구로부터 카톡이 하나 왔어요. 야, 대박이다. 큰일 났다. 하길래. 긴급 속보 이러길래 또 장난치는가 보다. 또 무슨 일인지 했는데 계엄령 떴음 이러더라고요. 6분 전 실시간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바로 계엄령 검색해보니까 기사가 막 다다다다닥 나와요. 다닥 나오는데 조금 무서웠던 게 기사에 접속이 안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계엄령이라는 소식을 듣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거기 몰렸던 걸 수도 있고,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한 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트래픽이 걸린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그 기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그 현실에 조금 그때부터 이게 실제 상황이구나 라는 자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상황 파악을 하고 실제로 계엄령이 내려진 걸 확인을 한 뒤에 곧바로 뭐 모든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지만 뉴스를 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시청을 했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계엄령이 철회가 될 때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3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새벽 1시 1분에 그 가결이 되고, 안건이 가결이 되고 계엄령이 철회가 되면서, 해제가 되면서, 네, 그때야 좀 마음을 놓고 잠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한 3시간 동안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분들께서 큰 두려움에 쌓이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뭐 솔직히 저도 좀 많이 무서웠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제 팟캐스트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나 혹은 좀 대충 유추가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린 놈인데요. 제가 알기로 계엄령이란 단어, 계엄령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교과서에서밖에 보지 못했어요. 정말로. 교과서에서 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상황을 계엄령이라고 한다.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 좀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21세기에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당황스러웠고요. 또 계엄령을 확인을 하고 곧바로 후속 기사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계엄령이란 이런 것이며 앞으로 이런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끼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실감이 나기도 하면서 조금 겁에 떨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뭐 특히나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기사가 계엄령이 나고 한 1시간 뒤에 올라왔었는데요. 그 현역 군인분들의 제대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라는 기사를 확인을 했었고요. 그 기사가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제가 말을 안 드려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쳐들어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오고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다니며 뭐 국군 헬기가 네, 서울 하늘을 뒤덮는 그런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들이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펼쳐져서 정말
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엄령이 철회될 때 해제될 때까지 네, 좀 그랬던 경험이네요. 이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지금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음성으로 남기는 일기다. 그냥 제 일기를 몰래 훔쳐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바로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치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이걸 다 떠나서 그냥 사실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계엄령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고 또 무장군인들이 국회에 들이닥쳐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총구를 겨누는 것도 봤고요. 의원에게 또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들어간 거는 모두가 앞으로 교과서에 나올 법한 충격적인 장면도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걸 목격했다는 거는 정치적인 관념이나 가치관을 떠나서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현 정권이나 윤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여러 곳에서 정치권이든 재계든 여러 곳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요. 또 넘어가 봅시다. 저희 누나가 결혼을 했잖아요. 네,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이긴 한데 지난 에피소드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희 누나가 결혼을 했고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이제 한 이틀 있다가 실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저께 돌아왔고요, 한국에. 참 신기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경기도권이나 서울권, 저는 이제 경상남도에 살고 있어요. 경상도 영남권에 살고 있는데 눈이 안 왔거든요. 저는 눈이 안 왔어요. 눈이 안 왔는데 서울 경기도는 인터넷을 통해서 봤을 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무슨 기록적인 폭설이다. 몇 년 만에 폭설이다. 이러면서 이제 폭설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 저희 누나가 발리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야 됐었는데 그 폭설이 내리기 하루 전날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어떤 자연재해라고 할까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조심히 잘 이륙을 했다는 사실에 되게 안도를 했었고요, 저는. 그리고 또 누나가 출국을 하고 다음날 아시다시피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서 많은 항공권이 또 멈추게 되고 비행기가 이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여행객들과 또 여행사 혹은 항공사 간의 마찰이 크게 벌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정말 저희 누나가 운이 좋아서 조심히 잘 갔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돌아온 날이죠. 돌아온 날을 기점으로 바로 다음 날 아니죠. 이틀 뒤다. 이틀 뒤. 저희 누나가 귀국을 하고 이틀 뒤에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령이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내려지면서 국가가 또 한번 왈카다 했습니다. 어찌 시기가 그렇게 맞물려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발리에 다녀오면서 누나가 이만큼 많은 선물을 사와서 다 같이 선물을 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루아 커피를 드셔보셨습니까? 루아 커피를 기념품으로 사왔더라고요. 아시죠? 저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라거나 혹은 어떤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저처럼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루아 커피를 무한도전을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무한동주 소문난 70주인가? 하여튼 멤버 여러분들께서 공주님 분장을 하시고 했던 편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루아 커피와 믹스 커피를 맞춘다 그런 식의 컨텐츠를 했었어서
그 컨텐츠를 통해서 루아 커피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를 먹고 루아 커피를 실제로 타 먹어보는 경험을 해보았네요. 어찌됐든 루아 커피란 사양 고양이의 변으로 만든 커피라고 합니다. 뭐 사양 고양이가 원두를 먹어가면서 뭐 카페인이 체내에서 없어지고 뭐 디카페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카페인이 소화 과정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양 고양이의 변으로 만든 고급 커피다. 뭐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커피면서 프리미엄이라 가격도 가격대로 굉장히 좀 고가였고요. 어떻게 저는 뭐 좋은 기회로 지금 루아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제 평가를 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집에 그 카누의 커피 머신이 하나 있거든요. 카누 커피 머신이 있는데 자주 그걸로 커피를 내려 먹습니다. 캡슐을 통해서 커피를 한 잔씩 내려 먹는 게 또 뭐 삶의 낙이라면 낙이랄까요 하는데 딱히 루아 커피는 카누 커피 네 뭐가 다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근데 그거는 있어요. 이 루아 커피가 너무 비싸고 아까우니까 정말 많이 우렸거든요, 제가. 정말 많은 양의 물을 그 드립팩을 투과시켜서 우려냈는데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보리차 맛이 나긴 합니다. 이게 과연 그 루아 커피를 제조하신 분 혹은 유통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 취지에 부합하는 루아 커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루아 커피의 티백으로 타 먹었으니까 이것도 루아 커피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제가 만드는 제조법이 틀렸을지 모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약간 좀 산미는 있습니다. 향도 좀 독특하고요. 하지만 맛은 잘 모르겠다. 그냥 보리차 맛이 더 가깝다 커피보다는 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 그 혹시 에피소드 6화, 그러니까 지난 회차의 공지글을 보신 분이 계셨을까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 음질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지난 회차들이 전부 다 음질이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부터는 음질을 좀 개선시켜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녹음을 하면 음질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질이 안 좋게. 그래서 지금은 현재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 녹음 파일을 네, 사용해서 영상을 제작할 것 같습니다. 뭐 업로드 돼봐야 아는 거지만 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는 있습니다. 테스트를 몇 번 해봤기 때문에 뭐 여튼 이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껏 음질이 안 좋은 영상을 음질이 안 좋은 팟캐스트를 냈다는 게 좀 부끄럽네요. 팟캐스트라는 어떤 컨텐츠의 특성상 음질이 다인데 그게 조금 부끄럽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런 식이고요. 죄송합니다. 알람이 이 보십시오. 얼마나 네 프로가 아니면 알람 소리가 울리고 말입니다. 네, 뭐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영상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저는 말입니다. 사실 첫 번째로 글자 폰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영상이든 그 영상에 사용되는 자막의 폰트가 그 영상의 분위기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막의 폰트를 되게 중요시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음질을 중요시 여깁니다. 영상을 정말 못 찍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 못 찍은 영상에 음질이 좋으면 그 영상은 의도됐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영상은 3순위로 저는 선택을 했는데요. 배정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3순위로 두었는데요. 뭐 아무리 좋은 영상보다 음질이 더 좋은 영상이 조금 더 좋은 영상처럼 다가가게 느껴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팟캐스트라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음질이 정말 안 좋았던 점을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음 주네요.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네요. 언제죠?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튼 12월이 제 생일이 있는 달입니다. 네, 제 생일이 조만간 저를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생일이 기다리고 있어서 뭐 생일 선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필요한 걸 사기도 하거든요. 생일이라는 변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또 빔 프로젝터에 꽂혔습니다. 빔 프로젝터를 여러분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친구도 요게 참 비싸더라고요. 가격도 많이 나가고 또 뭐가 어려워요. 또 TV랑 다르게 이거를 영상을 쏘는 기기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밝기이며 화질이며 뭐 시안, 루엔 뭐 이런 좀 낯선 단위들이 등장하면서 알아보는데 조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열심히 알아보고 생일을 기념하여 하나 사볼까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요. 또 그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가성비가 좋은 저가형 제품들을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거 아시죠? 알리, 테무 이쪽도 한번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직구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직구를 많이 하는 편이실까요? 저는 직구를 중학생 때인가 처음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갖고 싶었던 어떤 영화 소품이에요. 영화 소품이 있는데 그게 갖고 싶어서 직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매번 직구를 할 때마다 조금 뭐랄까요? 무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왜 저희가 흔히 시키는 쿠팡이나 어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시키는 거는 어떤 기본적인 신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게 되고 뭐 아무리 늦어도 상품은 오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직구가 뭐 자주 안 해서 그렇겠죠. 제가 자주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약간의 불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또 직구 구매에 대해서 경험이 다들 있으시면 혹시 저처럼 이런 두려움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지 뭐 잘 생각보다 직구가 잘 되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직구 구매는 어떠셨는지 또 확실히 직구로 사면 또 많이 싸고 그렇잖아요. 싸기도 하고 더 다양한 선택지를 맞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어떻게 잘 직구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또 직구로 제 주변에서는 정말 비싼 고가 제품을 사시는 분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 TV라든가 그런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시는 분도 꽤 계시던데 그런 분들을 보면 안 무서운가? 어떻게 저걸 저렇게 수덕수덕 믿고 네 바로 구매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뭐 제가 너무 경험이 없어서 보수적일지 모르겠지만 직구라는 제도가 아직까지 저한테는 조금 무섭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유,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커피를 한 잔 먹고 그렇습니다. 자, 에피소드 7화도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항상 한 25분에서 30분, 아니 뭐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또 주저리 혼자 떠들다 보니까 벌써 25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안 드렸네요. 저 그 일본어 시험을 쳤습니다. 매 회차 거의 내용이 언급됐던 것 같은데요. 일본어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일본어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결과는 1월 중에 나온다고 하고요. 두렵습니다.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를 승복하고 하면 네, 좋은 결과가 있길 스스로 바라고 있습니다. 뭐 항상 제 팟캐스트의 마무리는 외국어로 혼자 떠드는 저의 어떤 이기적인 사심을 채우는 시간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오늘까지는 일단 일본어로 하고요. 또 다음 회차라든가 되면 또 영어를 좀 해야 되는데, 영어를 더 늘려야 되는데, 원래는 영어가 더 편했는데 어느샌가 일본어가 영어를 제껴버렸습니다. 뭐 어찌됐든 일본어로 얘기를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소, ですね. 네. 昨日に、韓国に、大変な事件がしまって、大変な事件に起きて、ちょっと、国がちょっとやばかったですね。そうですね。日本の皆さんも、ニュースとか、インターネットで見た、見、見てるだと思うけど、ちょっと怖かったです。マジで。とりあえず僕も、韓国人の一人だから、ちょっと怖くて、昨日は寝れなかったんですね。いつも僕が言ってる日本人の友達があるじゃないんですか。その友達が昨日の、夜にあの連絡連絡が来ました。大丈夫ですかとか。まあ実は僕が先に連絡したんだけど、ちょっと怖くて、これをもう僕ができるだけ海外にこの知見を教えるのが一番いいこと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ちょっと連絡しました。まあ、とにかく、安全というか、終わったけど、その事件は、ちょっと怖くて、昨日は、そうですね、歴史な日になってましたね。そうですね。まあ、昨日の夜に、今日の夜明けっていうか、夜明けに、ちょっとだけ1時間くらいに韓国が危ないので、旅行禁止の国家、旅行禁止国がなってましたと、ニュースで見ました。まあ、とにかく今は大丈夫から、日本の皆さんがこれを聞こえる様があったら、安心してください。とりあえず韓国の方を心配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にかく。今は大丈夫だから、あとどうなるかわかんないけど、ぜひ、ずっと見てください。韓国の状況を。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次があったら、また会おうぜ。会いましょ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あね。